그래서 25페이지 보시면 이제 2단원 그래서 사람의 물질 대사 이렇게 나와. 그 1단원에서 생명현상 특성할 때도 잠깐 나왔던 건데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야. 물질 대사. 그죠? 자, 우리 앞에서 물질 대사가 뭐라 그랬지? 세포 안에서 하나의 세포에서도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다세포 생물도 그 생물 전체에서도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우리가 통틀어서 물질 대사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 그죠? 일종의 화학 반응이거든.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혹은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인데, 자, 물질 대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반드시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한다 이거. 에너지가 흡수가 되든지 에너지를 방출하든지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이따 이제 비교하겠지만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잖아. 화학 반응은 원래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끼케봐야 온도가 한 36.5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온도가 낮아서 효소라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해주는 효소라는 애가 사용된다는 거야. 내가 그 효소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효소, 촉매 역할을 해주는 효소가 필요하다 이거. 그게 물질 자산이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두 가지가 있는데 동화작용이 됐건 이화작용이 됐건 반드시 효소가 사용된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우리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오지만 두 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다? 동화작용이라는 것과 이화작용이라는 거. 이거 앞에서도 한 거라서 그냥 후다닥 넘어갑시다. 자, 동화작용은 뭔가를 합성한다. 그러면 그게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분해한다. 그러면 그게 이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때도 얘기했죠. 뭐였어? 작은 분자들을 합쳐서 큰 분자로 만드는 과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다. 이화작용은 그 반대니까, 그지? 반대니까, 반대로 얘는 큰 분자, 고분자를 쪼개면 결국엔 이제 저분자가 남게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을 만든다, 무기물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가 출입한다 그랬잖아. 얘네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얘네는 저분자를 합쳐서 고분자 만드는 거니까 저분자는 분자가 작으니까 에너지 조금 갖고 있어. 근데 고분자는 분자의 크기가 크니까 에너지 많이 갖게 되거든. 그러면 에너지 적은 애가 에너지가 많아지려니까 어디선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 줘야 되는 거야. 흡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 동화작용 다른 말로 열 반응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대니까 크기가 큰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나중에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죠. 저분자가 되면.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 얘기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방출.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 발열 반응 이렇게 부르죠. 발열 반응. 실제 이제 뒤에 가면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예로는 어떤 게 있다 그랬지? 예로는 예를 들어서 얘는 합성이란 말 들어가는 거. 광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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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합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미노산을 뭐 유전 정보 흐름에서 배웠지. 합치면 단백질 되잖아. 단백질 합성.
이거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다. 앞에 1단원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갖고 있는 DNA,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거든. DNA 복제하는 거. DNA 복제. 뭐 RNA 합성.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합치는 느낌 나잖아요. 그지? 그럼 다 동화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작은 분자를 가지고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 만드는 거거든. 이렇게 쓰자면은 CO2나 H2O를 가지고 C6H12O6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비대에너지 흡수했던 거지. 광합성은. 광합성은 비대에너지 흡수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합쳐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사실 빛을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ATP라는 걸 쓰게 되는데 ATP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우리 좀 배울 거야.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광합성 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 있었어? 세포호흡 이런 거 있었거든. 세포호흡.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식물은 지가 광합성해서 만든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 하는 거야. 그럼 세포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남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방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막 쓰기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 먹으면 뭐 음식이 소화되는 거 있죠.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화학적 소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은 음식에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소화돼가지고 아미노산이라는 걸 분해가 되면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1단원에서도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물질 대사의 특징 그래갖고 선생님 여기에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일종의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데 이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여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가 작용해서 그게 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뭐 특징이 있다라는 거 거기 써져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얘기니까 사실 이제 26페이지부터가 중요하죠. 26페이지. 자, 그래서 일단 대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먼저 보고 넘어가자면은 자, 두 가지. 자, 요것도 화면을 좀 한번 띄워볼까? 선생님 화면 한번 띄워볼게. 자, 26페이지 보면은 대표 문제 나올 거야. 대표 문제. 자, 그림은 두 가지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다. 자, 이것도 사실 이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렇게 약간 동전 같은 거 쌓여져 있는 그림 나오면 이게 엽록체야. 그리고는 얘가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그림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안에 쭈글쭈글 이렇게 쭈글쭈글 이런 그림 나오면 이게 미토콘드리아야. 얘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엽록체에서 우리 알다시피 광합성이란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은 엽록체에서는 기억 에너지 이거 뭐겠어? 광합성하는 거니까 빛에너지겠지? 빛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얘는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거를 미토콘드리아한테 전달하면 미토콘드리아는 그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화작용을 하다 보면 CO2와 H2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럼 이때 세포호흡 할 때는 열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뭐 ATP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에너지 기억은 빛에너지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에너지 니은의 일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자, 여기서 니은의 대부분이 열에너지야. 근데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한 100% 중에 60%가 열에너지라 그러면 한 40% 정도는 ATP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생활 에너지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는 세포호흡 아니지? 가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 나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번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칠판으로 되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칠판으로 되돌아와서 자, 여기 칠판 볼게.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과 이용, 그래서 우리가 특히 동화 이화 중에서도 특히 요 세포호흡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세포호흡. 그래서 뭐 거기 제목은 뭐 에너지 전환과 이용 이렇게 써져 있다, 그죠?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세포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광합성부터 얘기를 하자면, 내가 계속 1학년 때부터 강조하지만 이거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 했지. 자, 광합성 화학 반응식 쓰는데 잘 봐. 나중에 너희 학교에서 생물 선생님이 광합성 화학 반응식 어떻게 써든지 잘 보세요. 자, 우리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산소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참고서에서는 여기가 다 개수가 666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근데 나중에 너희 학교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거냐면은 요렇게 가르쳐 줘요. 자, 여기에 H2가 하나 사실 더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는 12개의 H2O가 쓰여, 광합성에.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6개 물이 또 생겨. 그러니까 결국엔 요걸 우리가 이렇게 소거해버리면은 6개와 6개만 쓴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요렇게 써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게 광합성이지. 그럼 이때, 자, 에너지 전환 얘기니까. 우리 광합성 할 때 빛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빛에너지 중에 일부가 포도당을 만드는 데 쓰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포도당과 같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 물질에는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광합성은 빛에너지 중에 일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만약에 에너지 전환 관계를 물어보면 광합성은 빛에너지 일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식물은 지가 이제 포도당을 만들었잖아. 그럼 이제 이 포도당을 가지고 또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세포호흡이 나와 있는 거야. 세포호흡. 그래서 세포호흡은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거에 정확히 반대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C6, H12, O6, O2. 정확하게는 H2O 이렇게 되겠지? 가 CO2와 H2O. 개수는, 자, 만약에 요게 없을 땐 다 666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6, 얘가 6, 얘가 6, 얘가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니네 이렇게 화학 반응식 썼을 때 화살표 양쪽은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야. 소거되는 거, 소거. 이거 소거되면 어떻게 돼? 여기 6만 남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 얘는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이화작용이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때 뭐야?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지? 근데 그게 지금 세포호흡. 장소는 어디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장소는 우리 앞에 위에 문제에서도 풀었지. 식물 세포건 동물 세포건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 따지면. 그런데 세포호흡도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가 있죠. 거기 보면. 자, 세포호흡이라는 게 포도당과 같은 유기 양분을 분해하는 거야.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랑 반응하는데 요거는 그냥 지우금 설명해 볼게. 우리 교재에는 요게 없으니까 요거 없이 그냥 해볼게. 그래서 얘가 결국 자, 이렇게 되는 걸 텐데 포도당과 같은 유기 양분을 분해하는 거야. 뭘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야. 일종의 태우는 거야, 태우는 거. 니네 어떤 물질이 산소랑 반응한다고 하면 이거 무조건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내 몸 안에서 태우는 거지. 그런데 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호흡이다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산소 없이 분해하는 경우도 있어. 산소 없이 분해하는 경우도 있어. 얘와 얘의 차이는 뭐다? 포도당을 둘 다 분해하는 얘는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산소호흡이라 그래. 산소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호흡 그러면 대부분 얘를 말해요. 얘를.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산소 없이 양분을 분해하기도 한단 말이야. 이거는 무산소호흡이라고 불러. 우리가 무산소. 그럼 일단 산소호흡부터 얘기해볼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호흡 그럼 얘를 말한다 그랬잖아. 자, 산소호흡을 하면 분해가 돼서 얘네가 만들어지지만 이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자, 아까 위에 문제 풀 때도 잠깐 언급을 했다만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열에너지야. 열에너지. 에너지 뭐 총 발생하는 총 에너지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화학으로 따지면 1몰이라고 표현하는데 포도당을 1몰을 분해했을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총 에너지가 한 686kcal 정도 되거든. 686kcal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0%에 해당되는 게 열에너지라고. 얘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이건데 그 중에 60%는 열에너지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체온 유지하는 데 쓰는 거야. 체온 유지. 그치? 그 열에너지 이용해서 체온 유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이 낮아지면 요즘같이 겨울철에 체온이 떨어지면 내 몸 안에서 이 산소호흡,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 많이 일어나서 이걸 많이 만들어낸다. 체온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0% 정도가 뭐냐면은 이때 ATP라는 걸 만들어요. ATP. 비율로 따지면 약 40%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분자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포도당이라는 분자를 1몰이라고 표현해. 1몰개만큼을 세포호흡을 하고 부시면 ATP라고 하는 애가 38몰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38몰. 그래서 ATP라는 분자가 만들어져. 그래서 한 40%가 그거거든. 그럼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얘 ATP를 부셔서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활 에너지로 이용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산소호흡은 뭐냐? 무산소호흡은 뭐냐? 무산소호흡은 거기 맨 밑에 나와 있지. 자, 우리 그 책에 있는 교재대로 써볼게요. 포도당을 산소 없이 분해하는 거야. 참고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면 완전히 분해되는 거야. 완전히 분해. 완전히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남고 에너지가 이만큼이 발생하거든. 근데 만약에 좀 급할 때가 있어. 내가 에너지는 많이 필요한데 산소는 부족해. 그럼 그때 내 몸에서도 무산소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무산소호흡이 일어나면은 그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이다 그러면 걔가 불완전 분해가 돼. 완전히 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 결과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써져 있지 않니 요거? 그죠? 요게 뭐냐면은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야. 에탄올. 이렇게. 이제 이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산소 없이 분해하면 불완전 분해가 되면서 여기는 지금 에탄올이 써져 있지만 이 에탄올과 같은 중간 산물이라고 하거든. 덜 부서지는 거 덜 부서지는 거. 포도당이 덜 부서지고 남아. 이상한 걸로 남게 되고 그러면서 부서진 것만큼 에너지가 조금 생겨. 그런데 차이는 똑같이 1몰이다 그러면은 산소호흡을 했을 때는 1몰이 완전히 분해되면 ATP라는 게 38몰이 생기거든. 근데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포도당 1몰을 분해하더라도 분해 안 되고 남는 애들이 생긴다니까. 그것 때문에 ATP가 얘 1몰 분해했을 때 한 2ATP 정도밖에 안 생기는 거야. 2ATP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이제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쓸 수는 있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만들어지는 거지. 똑같은 양분을 이용했는데 산소호흡을 하면 나한테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무산소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대신에 무산소호흡하면 중간에 부서지지 않고 남는 어떤 중간 산물이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알코올이 생기는 거지. 이걸 우리가 발효라고 부르거든, 발효. 알코올 발효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알코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젖산이라는 게 생기기도 해.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가 평상시에는 산소호흡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고 격한 운동을 하면 에너지는 많이 필요한데 산소가 부족해지거든. 그러면 내 몸에서 무산소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에너지 보태서 쓰는 거야. 그런데 내 몸에 부서지지 않고 남는 중간 산물이라는 게 쌓여. 사람의 경우에는 젖산이라는 게 생겨. 이게 에탄올이 생길 수도 있고 젖산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 알코올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젖산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젖산이 근육에 쌓이면 그 다음날 근육이 알배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무산소 호흡 또는 다른 말로 발효라고도 표현해. 발효. 이 경우에 중간 산물로 알코올이 생기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술 만들 때 아예 이걸 이용하죠. 술 만들 때. 효모라고 하는 생물은 산소 차단해 버리면 걔가 쌀 있지, 쌀. 쌀 찐 다음에 거기다 효모 집어넣고 뚜껑 닫아버리면 밀폐시켜버리면 쌀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효모가 무산소호흡으로 분해하면서 알코올이 생겨. 그래서 술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는 거야. 술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호흡이다 그러면 산소호흡을 말한다 이거지. 그지? 산소호흡을. 그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산소호흡, 무산소호흡. 자, 산소호흡의 경우에는 그 영양분이 완전히 분해가 되면서 자, ATP라는 게 생기는데 굉장히 많이 생긴다. 예, 1몰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몰이 생기는데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면 똑같이 1몰을 분해하더라도 분해되지 않고 남는 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ATP는 2몰 정도밖에 안 생긴다 이거야. 그럼 니네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는 뭐 내신 때 하게 에너지 효율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그거는 좀 이따 ATP 구조 얘기하고 나서 한번 언급할게.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부르지만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일종의 태우는 거라 그랬잖아. 연소지, 연소. 태우는 거 연소라고 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무산소호흡 좀 지울게. 자, 우리 몸에서는 산소호흡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내가 만약에 그냥 포도당 가루인데 포도당 가루를 그릇에 올려놓고선 그냥 내가 태워. 그럼 어때? 그때는 포도당이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겠지. 그때도. 단지 그걸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태우는 거죠. 이거 연소라고 불러. 연소. 연소도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세포호흡이나 연소나 똑같이 포도당을 가지고 쓴다 그러면 똑같단 말이에요. 화학 반응식. 다만 얘는 우리 몸 안에서 태우는 것 뿐이고 이거는 우리 몸 밖에서 태우는 것 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거만 차이가 있느냐? 몇 가지가 더 있다. 우리 그 27페이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한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은 넘어가기 전에 그게 산소호흡이 됐건 무산소호흡이 됐건 세포호흡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이면은 아까 내가 포도당과 같은 녀석들에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랬잖아. 화학 에너지가 대부분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일부 ATP라는 게 만들어지면 또 ATP 안에도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으니까 굳이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에너지 전환 관계를 따지면 화학 에너지가 대부분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또는 일부 화학 에너지로 다시 저장이 되는 거다. 요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세포호흡하고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연소하고, 그지? 비교를 해보자, 비교. 자, 화학 반응식 어때? 자, 만약에 포도당을 갖고 세포호흡을 한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 요렇게 쓴다 그랬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포도당을 태우면 화학 반응식 똑같다 그랬지. 화학 반응식 똑같아요. 그죠? 화학 반응식 똑같다. 자, 그럼 그때 자, 얘네들 공통점 한번 써볼게. 공통점.
공통점 뭐가 있을까? 자, 세포호흡과 연소의 공통점 둘 다 화학 반응이니까 둘 다 뭐가 필요하다? 반응물에 산소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둘 다 반응을 하면 공통적으로 둘 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 다음에 세포 같은 경우에 이화작용이니까 그러면서 에너지 발생한다 그랬잖아. 물론 그 에너지의 60%는 열에너지고 나머지는 ATP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 태울 때도 마찬가지로 어때 이것도? 뜨끈뜨끈하잖아. 에너지 발생하죠. 둘 다 무슨 반응이라는 거야? 에너지가 발생하는 일종의 둘 다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세포호흡을 하거나 연소를 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제 같은 양의 포도당을 이용한다면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 뭐 종류는 다를 수도 총량은 당연히 같아야 된다. 총량은. 아까 얼마라고?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1몰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야. 1몰의 포도당을 이용하면 발생하는 총 에너지는 686kcal가 된다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1몰만큼의 포도당을 태우잖아?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686kcal 똑같아. 똑같아. 그럼 뭐가 다르냐? 차이점. 자, 반응 온도? 호흡은 어때? 온도가 낮지. 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끼케 온도가 35도에서 뭐 한 37도 사이 뭐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근데 우리 알다시피 연소는 어떻지? 내가 라이터에 불 붙여서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손으로 비빈다고 타지 않을 거 아니야?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죠. 반응 온도가 높다 이렇게. 보통 400도 이상 돼요. 400도 이상. 400도 이상 되는 높은 온도에서.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 얘도 어쨌든 화학 반응이니까 온도가 높아야 잘 일어나는데 얘는 온도가 낮잖아. 그럼 잘 안 일어나겠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잘 일어나게 해주는 촉매. 뭐 효소라고도 부르지. 필요하냐 이거야. 얘는 필요하다고요. 근데 얘는 굳이 필요가 없어. 온도가 이미 높아. 활활 잘 타고 있어. 필요가 없어요. 그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에너지를 둘 다 방출하잖아.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총량은 같으나 생각해.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가 이만큼을 한꺼번에 내보낸다고 쳐봐라. 내 몸에 세포가 몇 개냐? 몇 쪽이나 있을 텐데 내 몸이 현재 활활 불타고 있겠지. 그지? 파이어맨이지, 파이어맨.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에너지를 방출할 때 거기 이제 니네 보면 그림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돼. 세포를, 포도당을 이제 태운다고 치면 얘는 내가 같은 양의 포도당을 부시는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연소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한 방에 다 부셔요. 한 방에 다 부시면서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내보낸다. 한꺼번에 방출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포도당이 1몰만큼이다 그러면 686을 한 번에 다 내보낸다.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세포호흡 할 때는 똑같은 1몰이라 하더라도 그걸 야금야금 부신다고. 야금야금 부신다고. 부실 때마다 조금씩 나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ATP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TP라는 걸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 조금 내보내고 필요할 때 조금 내보내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내보내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양은 똑같아. 전체적인 양은 같은데 그걸 한꺼번에 내보내느냐 아니면 야금야금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내보내느냐, 그 차이가 가장 핵심인 거야. 그래서 세포호흡에 의해서는 에너지가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방출된다. 그런 에너지의 총량은 연소가 일어나나 세포호흡이 일어나나 똑같다. 다만 연소는 그걸 한꺼번에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뜨거운 빛이나 열이 발생하는 거지. 한꺼번에 방출한 요 차이밖에 없다 이거야. 요 차이밖에. 그지?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저거가 있었네.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아까 비교하는 거, 그지? 그것도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순서를 좀 바꿨구나.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하고 연소를 비교했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세포호흡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 산소호흡이라는 것과 무산소호흡이라는 거. 무산소. 당연히 얘는 이제 산소호흡이니까 산소가 필요한 거지. 얘는 산소가 부족할 때니까 뭐 산소가 필요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지금 장소. 자, 얘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호흡은 얘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근데 무산소호흡은 자, 잘 보세요.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핵이 있을 거 아니니?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그 세포질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는 거야. 산소호흡은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무산소호흡은 그 미토콘드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질. 세포질. 그리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똑같이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더라도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영양소가 덜 부서진다 그랬지? 산소호흡은 완전히 분해가 된다 그랬고. 그래서 그 그림을 보자면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가지고 하나는 산소호흡을 하고 하나는 무산소호흡을 한다 그러면 방금 산소호흡은 연소랑 비교했지만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 에너지를 그걸 순차적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다 조금씩 여러 번을 다 방출한다고. 그런데 무산소호흡은 어떻게 된다고? 얘를 부셔도 산소 없이 부시기 때문에 중간에 안 부서지고 남는 애가 있다고요. 그럼 얘가 얘 되면서 요때만 에너지가 조금 나오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같은 포도당을 사용하더라도 얘는 조금씩 나가기를 이걸 다 합하면 그 에너지 양이 요거보다 훨씬 많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ATP라는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얘는 38ATP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는 2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포도당을 갖고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이 38ATP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 이 ATP를 얻을 수 있는 훨씬 적겠지. 근데 에너지 효율로 따지면 거기 나와 있지만 얘는 에너지 효율이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 얘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좀 이따 ATP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이거야. 산소가 충분할 땐 주로 산소호흡이 일어나지만 세포호흡은 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무산소호흡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죠? 사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격한 운동을 할 때는 얘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 결과 부서지지 않고 남는 애가 내 근육에 쌓이면서 근육이 땡기고 아프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젖산이라는 거거든. 그때 이제 젖산이라는 게 남게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근육이 알배겼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다 이거지. 근육이 알배겼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27페이지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응?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기면은 자, 탐구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탐구 활동. 자, 그 탐구 활동도 선생님이 요거 화면 띄워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탐구 활동. 자, 요거지. 탐구 활동.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할 수도 있고,
칠판에 할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탐구 활동을 봐볼게. 효모의 세포 결과 발생된 이산화탄소 양 측정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 효모라는 놈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효모라는 애는 산소가 충분할 때는 그러니까 효모는 하나의 생물이거든, 생물. 그래서 효모가 산소가 충분할 때는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산소호흡을 해요. 지도 살아가려면 에너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효모가 산소가 부족할 때는 있잖아. 무산소호흡을 해, 무산소호흡. 근데 어쨌든 산소호흡이든 무산소호흡이든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그지? 자, 그래서 보면은 세 개의 발효관에다가 당, 포도당 같은 당이 들어있는 거거든. 효모가 이 당을 분해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당 함량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음료수 A, B, C를 15ml와 효모액 15ml를 넣는데, 자,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를 세 개를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여기 보면 요 끝에 막힌 부분을 맹관부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음료수,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랑 효모를 넣고 여기 이제 맹관부가 있겠지? 그리고 요 안에 그 음료수하고 효모 용액이 섞여 있겠지? 그리고 끝을 솜으로 막아. 막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거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효모가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을 분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겨. 뽀글뽀글해서 여기 맹관부라는 기체가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맹관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모이는 것만큼 이 용액의 이 수면이 내려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모이면 여기가 이 부피가 넓을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조금 모이면은 이렇게 작겠지. 그 맹관부에 모이는 거야. 근데 이제 너희가 만약에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맹관부에 뭔가 모였어. 그럼 그 기체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일단 부피 측정하고 수산화칼륨을 넣어준대. 자, 이 수산화칼륨이 뭐 확인하는 애냐면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애야. 자, 이산화탄소가 수산화칼륨에 녹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렇게 기체가 모여 이산화탄소가 모여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수면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다 내가 수산화칼륨 딱 넣어주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이산화탄소가 모여 있으면 그게 이게 녹아. 녹으면서 이 수면이 올라가요. 이렇게 수면이 쫙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 수면이 많이 올라갈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물론 애초에 여기 모인 거 자체도 많을 수 있지만 수산화칼륨을 넣었을 때 수면이 많이 올라갈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은 거거든. 많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그래서 탐구 결과 및 해석을 보면 맹관부에 모인 기체, 거기에 모인 기체 부피가 시간이 지나 점점 커지더라. 자, 그 얘기는 뭐다? 어떤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여기 이제 막아놨으니까 사실 산소가 없겠지?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을 했단 말이야. 거기 들어있던 효모가. 자, 그래서 기체를 비교를 해봤더니만 같은 시간 동안 모인 기체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걸 세 개를 준비한다 그랬잖아. 음료수의 농도만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A, B, C에서 A가 가장 많이 기체가 모여 있더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뭐다?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당 함량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 재료가 많으니까 그만큼 호흡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그 기체가 뭔지는 아까 이제 수산화칼륨 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어떤 기체가 모였어. 수산화칼륨을 넣는데 수면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산화탄소가 아닌 거고 수면이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인 거지. 그랬더니 수면이 올라가더라 이거지. 그 얘기는 그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구나. 따라서 효모가 무산소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겠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도 좀 알아야 되는 제반 내용들이 있지. 수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효모라는 애가 산소가 충분할 땐 산소호흡하지만 산소 부족할 땐 무산소호흡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 마개를 막은 이유는 이제 산소 차단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칠판으로 옵시다. 칠판으로 와서 2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산소호흡을 하든지
무산소 호흡을 하든지 이 ATP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어. 이것도 일종의 분자거든. 그럼 그 ATP라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ATP. 자,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분자야.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래가지고 아데노신이라는 놈의 트리 3개의 포스페이트 인산이 붙어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긴 애야. 가운데 오각형 모양 생긴 당이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인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쪽에 염기라는 애가 이렇게 달려있어. 자, 요거만 놓고 보면 요거 뭐랑 똑같아? 우리가 DNA, RNA에서 배웠던 뉴클레오타이드랑 똑같이 생겼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3개가 붙어있다는 거야. 트리 3개, 포스페이트, 인산. 그 다음에 요 당의 이름이 리보스라고 하는 당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에서는 염기가 4종류가 있다고 배웠으나 여기는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ATP라는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때 여기서 리보스라는 당과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결합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아데노신이라 불러. 아데노신. 그래서 아데노신의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이게 AT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ATP는 에너지 저장 창고라고도 부르거든.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다는 거야, 여기에. 어떤 에너지? 야, 그냥 니네 분자가 나오면 그 분자 안에는 특별한 말 없으면 화학 에너지가 저장된 거야, 화학 에너지. 그래서 이 ATP라는 걸 세포호흡에서 만들면 여기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 여기서 내가 에너지 꺼내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꺼내 쓰느냐? 여기 보면 인산이 3개가 있는데, 자, 요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을 잘라내면 그때 에너지가 뿅 나옵니다. 여기도 자르면 에너지가 뿅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인산을 하나씩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자, 봐봐. 인산이 3개였어. 만약에 에너지가 필요해가지고 이거 하나 잘라내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지. 자. 내가 바꿔서 그릴게, 이렇게. 인산이 이렇게 이제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아데닌이나 염기가 이렇게 있고, 내가 에너지가 필요 여기 하나 띵 잘라냈으면 이게 분리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인산이 2개만 결합되는 애가 요거 ADP라고 표현해, ADP. 그리고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오지, 그냥 그거 PI라고 써요, 이렇게. 자, ATP에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하나 잘라내면 ADP하고 떨어져 나온 인산을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요때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요때 에너지. 요때 에너지가 나온다. 그럼 얼만큼 에너지가 나오냐면, 야, 이 ATP라고 하는 애가 1몰개만큼이 있잖아. 거기서 전부 하나씩 잘라내면 에너지가 약 7.3 킬로칼로리가 나오게 돼요. 아무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ATP라는 분자에서 걔를 하나 잘라내면 ADP와 인산, 무기인산이라고 표현하거든. 무기인산으로 나뉘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물론 또 요 ADP와 인산을 다시 합치기도 합니다. 합치기도 해요. 합쳐서 ATP를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돼.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얘를 하나 더 잘라낼 수 있거든. 요 인산하고 인산 사이, 이게 이 분자와 분자 혹은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을 자르면 무조건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도 자를 수 있겠잖아. 근데 여기보다는 요 인산하고 인산 사이를 자를 때가 에너지가 많이 나와. 그래서 특히 여기 3개의 인산 사이 요 2개 결합 있지, 요거. 얘네들은 자르면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 다시 얘기한다. 여기도 자르면 에너지 나오긴 하거든. 근데 여기 자를 때보다 인산하고 인산 사이 자를 때가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불러. ATP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몇 개가 있다고? 2개가 있는 거야. 2개.
3개라고 하면 안 돼.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ATP에서 인산 하나 잘라내면 에너지 나와. 그러면 ADP가 나왔잖아. 아직 하나 더 자를 수 있잖아. 더 잘라. 더 자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만 남지. 요거 우리가 뭐라고 AMP라고 불러. AMP. 그러면서 인산이 하나 또 떨어져 나오는 이렇게. 이때도 에너지가 나오고 이때도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배운 거 적용해 볼까? 야, ATP에서 내가 하나 잘라냈어. 이거 동화야, 이화야? 쪼갰잖아. 이거 이화인 거죠, 이화. 맞지?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는 안 배우지만 ADP와 PR 다시 합칠 수도 있다고. 합쳐서 ATP를 만들기도 하거든. 그럼 그건 합치는 거니까 일종의 동화작용 되겠지. 니네 이게 별거 아닐 거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거. 그냥 이렇게 화살표만 주고 이게 이화인지 동화인지 묻는 거 많이 나온다고. 이것도 잘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어쨌든 ATP를 잘라내면 에너지가 나온다. 물질 대사의 종류로 따지면 일종의 이화작용인 셈이다. 이화작용인 셈이다. 승환이 잘 듣고 있지? 잘 듣고 있는 거야. 딴짓하면 안 돼. 자, 얘는 일종의 동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일종의 동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에너지 효율 얘기했잖아.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면, 산소호흡을 했을 때, 포도당 1몰이라는 개념을 쓴다. 1몰을 분해했을 때 38 ATP라는 분자가 38몰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니네가 몰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몰라도 좋아. 나중에 화학식에 나 어차피 배우겠지. 근데 이제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면 똑같이 1몰의 포도당을 분해해도 ATP가 2몰 정도밖에는 안 생긴다 그랬거든. 자, 선생님이 아까 포도당 1몰을 분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는 얼마라고? 686kcal라고 그랬어. 그 중에 60%는 열로 나가버린다 그랬잖아. 한 40% 해당되는 애가 얘인 거거든. 자, 그러면 38몰이 만들어지면 ATP 하나 쪼갤 때마다 아까 7.3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38몰의 ATP가 만들어지면 ATP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는 얼마야? 7.3 곱하기 38. 맞니? 그럼 요거 계산하면 686분의 이만큼 한 게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거든. 이게 약 40%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똑같이 포도당 1몰로부터 686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서 ATP는 2몰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ATP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는 2 곱하기 7.3이 되겠지. 이거 끽해봐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ATP를 만들어도, 왜냐면 열은 다 나가버리는 거야. 열은 나가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ATP만큼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소호흡은 에너지 효율이 한 40% 가까이 되는 거고 무산소호흡은 한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산소호흡 별로 안 좋은 거지,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근데 에너지 없을 때는 무산소호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산소도 없고 에너지는 필요하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ATP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 ATP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필요할 때마다 끊어서 에너지 만드는 데 쓴다 그랬죠. 언제 쓰냐 이거야. 언제? 거기 29페이지 보면 그래서 에너지의 이용 그래서 나와 있지. 자,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 에너지라 그랬지. 한 60%가. 그거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 어디에 이용한다고? 체온 유지하는데. 아깝잖아. 그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비율로 한 40% 정도에 해당되는 애가 ATP라 그랬잖아. 맞아? ATP. 그럼 이 ATP라는 에너지 저장 창고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걔를 뽀개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로 쓴다고? 언제? 야, 지금처럼 선생님이 열심히 일할 때, 막, 떠들 때. 그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근육 운동할 때. 그지?
그 다음에 니네 공부 열심히 하면 배고프지. 공부할 때도 에너지 쓰는 거야. 어떤 그런 학습, 공부할 때. 거기 보면 나오잖아. 뭐 여러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아까 그거 얘기했었지. 동화작용할 때. 그러면 아미노산을 합쳐서 단백질 만들 때 에너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 평소에 만들어놨던 ATP 끊어갖고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아미노산 결합시키는 거야. 그런 어떤 물질을 합성할 때.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세포를 경계로 물질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니네 그 1학년 때도 배웠지만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것은 에너지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물질을 보낼 때는 능동수송이라고 하거든. 그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럼 그런 능동수송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물질들이 운반될 때도 이 ATP를 쪼개가지고 나오는 에너지 갖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전기뱀장어 같은 애들은 어때? 걔네들도 세포호흡 하잖아. 그럼 ATP 만들어 놨다가 외부 포식자로부터 자기 지킬 때 그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로 바꿔가지고 그지? 발전이라고 하지. 발전. 강한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반딧불이 같은 데서는 꼬랑지에서 빛나지 않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빛 에너지로 바꿔서 또 쓰는 거야. 발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다 ATP로부터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활동. 그러면 에너지 전환광. 자, 근육 운동하면 이거 뭐야? 기본적으로 내가 ATP 안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근육 운동할 때는 내가 ATP에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를 뭐야?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쓰는 게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발전이다, 전기뱀장어다 그러면은 화학 에너지를 뭐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이용을 하는 걸 거고. 예를 들어 반딧불이처럼 꼬랑지에서 빛이 반짝반짝 난다 그러면 얘는 화학 에너지를 다시 빛 에너지로 일부 빛 에너지로 바꿔서 또 쓰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발성이라고 하잖아. 그때도 에너지가 필요해. 그때도 내 몸에 저장된 ATP 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를 바꿔서 내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하나 더 쓸까? 발성. 그지? 소리 내는 거. 이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야. 그럼 발성은 ATP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제외한 ATP라고 하는 애들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꿔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지금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죠.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잠깐 쉬었다가 또 얘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합시다. 10분 정도.